뒤로 커요? 네, 됩니다. 아, 오케이. 어떻게 됐지? 저희가 지금 한 20분에서 뭐 거의 다 오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뭐, 저기, 카메라 오늘 가급적이면 다 해주시고요. 건강장애랑 의사소통장애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건강장애만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오늘 하기 전에, 먼저 조금은 영상을 조금 먼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작년이었나요? 개봉한 게 그 힘을 내요 미스터리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차승원 나오고 그 약간 코믹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영화인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 제 말이 안 들리나? 아, 못 봤습니다. 아, 아니요. 그럼 저희 이제 다 들리시는 거죠? 네네. 네. 예, 이제 거의 다 들어왔는데 예, 일단은 제 이제 비디오를 다 켜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어쨌든 다 켜주시고 영화는 못 보셨군요, 의전 선생님. 괜찮아요. 그 영화 생각보다 차승원 나와서 기대하고 좀 봤는데 흥행이 좀 실패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쉬웠기는 하는데 그 영화가 보면 건강장애랑 이제 지적장애 관련돼서 조금 많이 표현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지금 다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 지금 한 10분 정도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시 5분이니까 1시 20분까지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를 각자 보시고 20분에 다시 제가 부를 테니까 그때 돼서 저희 이제 이거 건강장애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는 고속도로. 웬만한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 핫도그를 사왔지만 이 소녀의 반응은 영 탐탁치가 않습니다. 아저씨, 아니라 먹는 거라니 이 소녀에겐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녀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이것저것 사다 보니 그만 타고 온 버스를 놓쳐버리고 만 두 사람. 대구에 못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핫도그 먹
선생님 이제 뭐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냥 그렇게 뭐 좀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아니라서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 웹캠 딱 켜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그 차승원이 지적장애로 이렇게 나오죠. 보면 원래는 이제 비장애인이었다가 그 소방관이었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지적 기능이 떨어져서 지적장애 나오고, 그 딸은 무슨 병으로 나오죠? 백혈병이요. 예, 병인데 있는 곳은 일단은 일반 비장애인과 함께하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병동에서 있고, 나중에는 좀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무전실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 영화 보면 이제 두 가지 장애를 좀 다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차승원이 이제 지적 장애지만 뇌 손상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외상성 뇌손상 현상으로 이제 지적 기능이 떨어져서 거기에 딸린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기능적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하가 생긴 거고, 그리고 딸은 그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 대구 지하철 사고 때 가스 흡입을 해서 산모가 이제 유해가스를 많이 흡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통해 가지고 그 나온 자녀 또한 장애가 입은 거죠.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장애 원인하면 대부분이 뭐 그냥 좀 뭐 산모 때, 뭐 태아 때, 뭐 약이라든가 어떤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자면 거기 나오는 친구들 이제 그 주인공 딸 이름이 뭐죠?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채팅으로 떠주셔도 돼요. 모르겠네. 샛별이 맞아. 샛별이가 이렇게 그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이라고 하긴 좀 보다는 병원을 벗어나서 가는데, 거기서 보면 벗어나서 가는 이유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영화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가장 큰 이제 영화에서 표현이 돼요. 왜 굳이 약한 몸을 이끌어 가면서 생일 선물을 구하러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 내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죠. 이번 생일이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그 친구들끼리 그 병실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생일 선물을 주는 거, 또 준비를 하는 거, 뭐 파티를 하는 것도 그들한테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영화에서 볼 때 그냥 좀 뭐 뭉클한 부분이고 좀 아유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건강장애 가진 친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영화에서 좀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봤고요. 저희 이제 거의 다 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웹캠을 다 켜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거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건강장애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계속해서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학업이나 교육을 받는데 어려운 친구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진 않지만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게 이제 원래 교육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는 환경을 솔직히 다 구현을 해야 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뭐 약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약간 지체장애 중에서 우리가 또 뇌병변으로 되게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뇌병변 장애는 지체장애로 좀 들어가고 그 이외에 건강상의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장, 심장 이런 부분은 다 건강장애로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뭐 좀 더 세분하면 나올 수 있고요. 거기 저희가 사회복지법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체장애와 건강장애를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니지 건강장애를 빼고 지체장애에서 이제 뇌병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장애들이 여러 개 뭐 무슨 장애 좀 세분화된 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법에서 건강상에서 그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건강장애라고 하고 또 유형에 대해서는 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뭐 장루요루, 암, 백혈병, 당뇨병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능하면 학교 쪽으로 오기 원하지만 진짜 너무 중증인 친구들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학교 측에서도 왔지만 그 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고요. 뭐 다른 장애 영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기 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혹시 그 병원 중에 어린이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이 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이제 뭐 아마 되게 뭐라 그러지? 강한 약물 같은 걸 내서 이제 머리털이나 뭐 눈썹까지 다 빠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항상 있고 뭐 링겔 같은 거를 꽂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좀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묘사됐던 그런 새빼리 같은 친구들이 이제 건강장애상의 이제 장애인이 됐고 그게 이제 학년기로 들어오면 이제 건강장애 학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수교육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좀뭐 유형으로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뭐 당뇨병, 이제 소아당뇨도 있고 뭐 이제 당뇨가 좀 너무 심하면 뭐 가볍게 좀 돼 있는 친구들은 뭐 그때그때 선생님이나 이미 양호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다 되지만 좀 심각한 친구들은 이게 대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항상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그 비상약품이나 이런 거는 챙겨갖고 또 부모도 알아야 되고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질환 일동으로 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당뇨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식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당뇨가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만성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대나 그 학교에서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맞는 그 시간이나 또는 피해야 될 음식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거기 양호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어,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양호 선생님이나 또 위급한 경우는 이제 구급대에서 의사한테 해서 이제 이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기 장애, 이제 뭐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사람. 그래서 뭐 요렇게 뭐 유전적인 거나 뭐 일시적인 거, 그리고 알러지 부분이 있는데, 알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까지도 자세히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고, 최근에는 그, 뭐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호흡기에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산소통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 장애들이 조금 많이 생겨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것도 그 이제 저희가 뭐지? 황사나 그전에 이제 황사 같은 부분에서 한동안 좀 저희가 되게 힘들었죠. 호흡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봄철 되면 꽃가루 알러지 그런 것도 이제 호흡기 장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죠. 어떤 친구는 그 어패류에 대한 거, 어떤 친구는 견과류에 대한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놔야지 이 친구한테 음식을 만약에 식사 시간에서도 그런 알러지 있는 물질에서 반응이 있는 친구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제한 다음에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기 결석의 원인으로 되고, 이런 땐 너무 심각하게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나올 때는 이제 가정 방문, 그리고 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호흡이 너무 가빠르다 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운동을 해가지고 학생의 그런 뭐 움직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천식이나 뭐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뭐 또 알러지가 생기거나 어떤 뭐 유발 요소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겸상적혈구 빈혈, 이거는 혈액소 구조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 질병으로 용해성이 낮고 산소 장력의 저하에 따라 겸상적 결구가 발생하여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그래서 좀 빈혈이 좀 많이 심한 친구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 좀 빨리 지치거나 뒤집힘도 좀 짧고, 그리고 다르게 뭐 여러 가지 뭐 감염, 탈수,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뇌, 폐 기능에서도 또 위태롭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지금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에 대한 것도 뭐 혈액순환에 초점을 두고 이제 너무 꽉 낀 옷이 아니라 좀 느슨한 옷을 해서 움직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말 그대로 이 건강장애 친구들은 이제 각자 가지는 건강장애 유형이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알아서 시나리오를 좀 짜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어쨌든 이제 병원에 있는 시간이나 다른 데 있는 시간에도 더 많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건강장애 친구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구택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할 때는 뭐 만성적이고 또는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조건의 질병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의학 치료나 주기적인 치료 등은 이제 계속 필요가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식단 또는 뭐 기관 절개, 호흡기 보호, 뭐 도뇨관 청소 등 이제 뭐 의료적에 대한 거는 이제 개별화 건강관리 계획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적 지원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고, 이제 독립심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타인에게 부드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 그리고 같은 학급 친구들에게 질병의 특성이나 건강장애의 친구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리고, 놀림이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학교에서 주어져야 하는 건강관리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면 이 친구들이 비장애인 친구들이 바라볼 때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건강장애라고 하지만 일단은 왜 아픈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장애 학생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아프면 학교를 쉬고 괜찮으면 나오고 하는 형태가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볼 때는 조금 불편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왜 쟤는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교우 관계가 굉장히 떨어지고 나머지 친구들이 뭐 활발히 할 때는 그 친구가 당연히 못 쫓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낯선 친구로 많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건강장애 본인은 어쩔 때는 학교를 가고 또 어쩔 때는 학교를 안 가고 하다 보니 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애착도 떨어지고 교우 관계에서도 애착 관계나 이런 것들 잘 형성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친구, 교우 관계에서는 당연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먼저 자기가 이런 걸로 아파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오픈을 한 다음에 다가가서 그런 교우 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교사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의 상황을 알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묻어가는 형식으로 되면 그런 관계나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고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따돌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요즘에는 아이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힘들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이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뭐 안전이라든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학교에 있을 땐 부분이 있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함께 그거를 도와주고 해줘야지 더욱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 비장애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느 정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그들에게도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장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역시 또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으니 좀 힘드네요. 교육 지원 형태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원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약간 화상으로 하거나 원격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방문. 우리가 이제 순회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학생의 집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병원 학교.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실을 어,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병원 내에 있는 학생들을 뭐지? 아픈 우리 친구들을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는 이제 병원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병원 학교를 조금 더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 학교는 이제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 치료로 인해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병원에서는 이 병원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교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는 한 분 또는 많으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봉사자나 거기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근데 그 아동들한테 현실적으로 뭐 아카데미컬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활동적인 걸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병실 내에서 혼자 있고 또는 뭐 계속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항상 뭐 팔 같은 데는 링겔을 꽂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학교 병원 학교 교실에 와서는 좀 미술이나 뭐 만들기나 또는 자기가 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체장애 할 때 루게릭병에서도 약간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뇌병변 친구들 얘기했을 때 뇌병변 아니지 누게릭병 그 친구들 할 때 몸이 점점 근육이 빠져가면서 자기가 죽음을 알고 점점 죽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병원 학교에서 계속 단기 입원하는 친구들은 어릴 때는 뭐 그냥 좀 아프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들도 거의 죽는 병이 좀 많고 또는 이제 불치인 병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되면 이 친구들한테도 삶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또 부모도 그거를 매번 지켜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학교 그 교실에서 운영되는 어느 학습의 형태도 뭐 아카데미컬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학생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또 그때 또 잠시 부모님은 좀 안심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더 좋은 데는 이제 부모들도 그때는 따로 이제 상담 교육이나 이런 게 상담을 받으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병원 학교가 좀 잘 형태로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뭐 존재는 하지만 굉장히 뭐 운영이 잘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순회 교육. 요거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고 그렇다고 병원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자택에서 있으면서 뭐 치료적 목적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 어려운 정도의 이제 건강 상태에 있는 친구들의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형태인데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순회교사 하시는 분의 선생님이 맞는 학생들을 보면 뭐 5명에서 6명 정도 해서 거의 뭐 매일 방문을 하면서 학생 한 명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동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과 학생이 멀어지면 또 그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서 학생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냥 가정 방문해가지고 만나는 건데 물론 그 학생들한테는 그때 뭐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도 이렇게 뭐 굉장히 큰 교육적인 어떤 것보다는 그 학생한테 그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 진행하는 것들 어느 정도 간단히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과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형태 정도로만 지금 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점차 가능하면 요즘에는 이제 옆에 이제 화상하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직접 가서 가기는 방문은 하겠지만 이렇게 자주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뭐 화상으로 이제 이런 저희 하는 것처럼 화상 강의식으로 해서 이제 반 교우 친구들이 하는 실시간에 그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바뀌는 추세고 이제 한 번씩 교사 선생님이 가서 뭐 과제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지금 부분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화상 강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나 또는 이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병원에 있을 때 병원 학교가 없을 때도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반 친구들한테 수업에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점점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화상이 지금 저희는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실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교실에서는 그 학생 자리에 뭐 웹캠 같은 게 이렇게 그 웹캠으로 이제 반 친구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어느 제가 그 찾아본 영상에서는 약간 그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로봇가 있으면 그 학생 자리에 이런 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서 이 학생이 원할 때 조이스틱으로 양옆을 옮겨가면서 볼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게 카메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변 친구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볼 수 있고, 이 스크린에는 그 친구의 얼굴이 나오게끔 해서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다른 친구들을 볼 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됐고요. 이제 아마 기술이 더 발달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활용화돼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건강장애 학생들 뭐 교육 전달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고 하는 그런 체계고요. 뭐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의사 쪽 의료진에서 이제 검진이나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이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뭐 병원 학교를 출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교실 또는 뭐 재택 이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그 학생에 맞는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교실에서 이제 개별화 교육을 한다 그럴 때는 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만약에 그 학생이 산소통을 이제 구비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교실 내에서 해서 그 산소통을 이동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뭐 병원 학교에는 뭐 여기서 뭐 무균실, 그리고 뭐 병원 학교 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학생이 퇴원을 했을 때는 다시 교실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하고요. 아니면 퇴원을 했을 때 교실이나 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순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도 이제 아카데믹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더 중점이나 강점을 더 두고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질병 치료 기간이 길거나 치료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이제 신체 건강에 부담이 클수록 어려움이 더 많고요. 그리고 뭐 더 중증일 경우에 더 많은 뭐 약물 투여라든가, 아니면 뭐 심할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수술을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심리 정서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가지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밝히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다른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뭐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의 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만났을 때 뭐 대화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또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반 친구들이 이 건강장애 친구의 병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거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를 못한 상태면, 그냥 쟤는 아파서 안 오는 애, 그냥 이렇게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관계에서도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병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서 또 나왔지만 뭐 교실에 왔지만 다시 이게 재발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또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어릴 적 오랜 입원 생활로 치료로 뭐 학교 자주 결석을 하는 거고 이제 부모와의 주된 상호작용으로 이제 부모와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래 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먼저 학년이 높아가거나 이제 바뀌더라도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또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원격 학교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할 필요가 있죠. 뭐 만약에 뭐 교사 선생님이라면 이제 학생을 방문을 할 때 만약 병원에 있다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같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좀 같이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단은 이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그 또래 관계도 그렇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친구들한부터 또는 뭐 교사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이런 지지 심리적으로 이제 같은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뭐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 뭐죠? 뭐 뭐 더하기 빼기 뭐 과학이란 부분보다는 오히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부분에서 그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건강장애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또래나 그런 교사가 거기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학교가 이제 설치가 점점 많이 되는 추세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병원 학교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 또는 이제 특수학교 관련돼서 그렇게 계속 파견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이거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이 부분은 더 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영상이 보는 게 조금 많은데 오늘은 제가 올해는 하진 않고요. 요거 그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 보시고 2시까지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보니까. 병원 학교 것인가요? 병원 학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검정쌤 너무 기계적으로 병원 학교가 좋, 좋다기보다는 아, 필요가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그거를 운영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을 생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 생각하면 그 병원 측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게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그 영상에서 짧게나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지만 그 있는 공간들이 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동이 와서 그 병실을 벗어나서 자기네 또래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화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뭐 촉 거의 뭐 물감이라든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좀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한다고 해도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되게 건강장애 친구들이 수가 많지도 않고 이 건강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되면 저도 왜냐하면 제가 건강장애 그 좀 그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매끄럽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학교가 과거에 이제 연세 재활 학교가 그게 원래 연세 그 세브란스 병원 안에 이제 건강 그 약간 병원 학교 쪽으로 좀 이렇게 있다가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걸로 제가 그냥 알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느 정도 뭐 제일 좋은 거는 어 좀 대형 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육부나 이런 게 해서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뭐 저도 자세히로 아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병원 학교의 뭐 개선 필요 요소라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작업 치료, 뭐 언어 치료도 그 필요하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내에서 그 교실은 아니지만 아까 보면 이제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물리치료실은 또 따로 있는 걸로 그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병원에서 그 교실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하는지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저도 너무 좋네요.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도 배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솔직히 좀 많기는 해요. 적지 않은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 받고 남는 시간에 병원함을 갑니다. 일단은 먼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뭐 인적 자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교육 아마 여기 이제 전공자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쪽에 장애 영역을 많이 하다 보니 건강장애 전문으로 한 특수교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은 뭐 교육적 지원이나 이런 체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렇게 생성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저희도 논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또 연구를 하거나 또는 뭐 특수교육학과 있는 학교나 이런 게 봤을 때 건강장애 전문 이렇게라고 딱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좀 받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써인 거 하면 뭐 네, 뭐 교사도 너무 부족하고 뭐 의사들도 이거를 상황을 좀 알아야 되고 해서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 병원 학교에 그 교사는 한 분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있는 편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정말로 그 병원에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의료진 중에서도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아동과 관련돼서 좀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좀 운영이 조금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인적 자원이 이제 충분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 나왔듯이 채팅방에 나왔듯이 이제 가족 지원 체계 요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다 부족하죠. 솔직히 하면 다 부족해요. 그냥 다 부족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잘 되면 좀더 이게 아동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장 힘들고 뭐 아프고 하니까 가장 어려움을 받지만 그거를 대하는 가족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그리고 또 가까운 또 형제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마 이제 상담 같은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애 학생에 초점이 되더라도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병행이 되면 분명히 이 효과는 더욱더 나아질 것 같고 그 뭐 가족 간의 유대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이거는 뭐 병원 학교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감독 학사 교무 행정 담당 뭐 구축돼야 된다는데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냥 그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그냥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병원장이 이제 병원 학교장까지 이렇게 아마 그 직대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거의 크게 뭐 효율적이지는 행정적인 거나 효율적인 거 부분은 거의 없고요. 환경에 대한 거는 물론 그 병원의 학교의 그 병원 자체의 규모가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이제 확실한 좀 어려운 부분은 연령 그 또래 애들한테 적절한 교수라든가 그런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 설비는 좀 어려운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돼야 되려면 분명히 좀 규모가 좀 커져야겠죠. 기껏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초등학생 모아두든가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렇게 그룹화를 할 수 있겠지만 뭐 1학년, 2학년 따라 2학년 뭐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무균실에만 있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할 때는 뭐 병원 학교 내에서의 약간 순회 교육처럼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일정 시간에 그 학생을 만나려고 이제 무균실의 그런 방호복을 입고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뭐 교육에 뭐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점점 아까 디지털처럼 그런 화상으로 해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대체 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뭐 병원 내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에는 그쪽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미리 수립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이런 정신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확실히 이제 또래와 상호작용도 결여되고 학업 수행도 부족하고 이제 집이 뭐 특정 공간 아닌 곳에서 이외의 공간에서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럴 때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화상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런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컴퓨터, 무선 네트워크, 뭐 로봇 플랫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게 만약에 로봇이라 하면 그 로봇의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와 있고 아동이 얼굴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동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제 또래 또는 수업 참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정도. 이것도 이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 더욱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멘토링 시스템 같은 거. 이 질병을 가진 뭐 과거에 이제 건강장애였지만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뭐 선 경험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고 일종의 그런 뭐 대학생이라든 뭐 성인이라든 또는 꼭 뭐 대학생이 아니어도 뭐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충분히 좀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소속감 이런 것들은 그 학생이 맨날 병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닌다, 저 학교를 다닌다, 뭐 이 학교에 대한 그 애착 이런 게 분명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그 학생이 느끼기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라면 학교에 관련된 물건들이나 아까 뭐 친구들을 이렇게 대동을 한 번씩 해가면서 만나보는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 뭐죠? 뭐 초중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지만 좀 미국에서는 학교의 그 로고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벽에 걸어 놓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생한테 선물을 해가지고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높여주고 소속감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낼 건데 이거 건강장애 부분만 한 거는 네 원래는 좀 만났을 때는 의사소통까지 다 하고 싶지만 건강장애만은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확실히 학업적인 것도 중요히 하는데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친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의사소통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그 출장이 돼 있어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좀 일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는데 지금 가장 밝은 미소를 띠고 계시네요. 심지어 마스크 쓰신 분은 눈웃음이 너무 크게 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다음 주는 그 영, 유튜브로 해서 올려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나 그 기간 내에 보시면 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하고요. 일단은 좀 다음 주까지가 저희가 그거예요. 그 뭐지?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다음 6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만난 시간이 적고 나중에 저 이거를 이제 성적 낼 때도 이제 학사 그쪽이랑 다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너무 이번 학기가 너무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수업도 수업이지만 논문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냥 잘 거기에도 집중해서 중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과제는 그냥 그 기간 내에 길게 잡아 놓을 테니까 지난주에 좀 일주일 좀 짧게 나눴더니 좀 이제 늦게 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길게 할 테니까 그래도 그거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할게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이런 반응 저희가 그냥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때가 제일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모로 이번 학기가 참 어렵게 다들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남은 거는 의사소통이랑 자폐성이랑 제가 정세행동 이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이걸 다 끝내고 제가 원래 더 하려고 했던 것까지 어떻게든 네, 다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나지 않고 그러면 6월 6일 날까지 쉬죠. 맞죠? 6월 6일 날은 저희 빨간 날이니까 그리고 6월 13일인데 이것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아마 연락이 오면 그때 저희가 대면을 하든 또 이런 식으로 하든 될 테니까 그 부분만 아시면 되고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혹시나 저희가 만나는 거는 2주 뒤니까요. 다음 주는 제가 유튜브로 해서 올릴 테니까 너무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참 저도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어, 예. 다음 주 수업 업로드 되면 편한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 보시면 이 시간은 꼭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 시간 전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